자, 조금만 준비되십시오. 8월도 다 끝나가고 있어.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금방이다 금방. 예, 9, 10, 11, 12 딱 됩니다. 크리스마스. 그때까지 코로나가 장식 해야 끝나야지. 여러분들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본인들은 상관없지. 뭐 연애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아무런 문제 없죠. 자, 청산별곡은 제가 그 기타 작품으로 또 한 작품에 넣어뒀는데 역시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 작품 나오기 전에 작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작품의 배경과 연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매우 외환, 매우 외환, 우환, 우환이라는 게 뭡니까? 근심 걱정을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혹시 본인들이 보고 아이고 우한 덩어리야 이게 안 하는 거 못 들어간다 모르겠는데 자, 안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고 바깥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안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무신의 난 들어보셨습니까? 무신의 난 누구야? 정민군인가? 그 막 수영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문신들만 대우받고 무신들이 대우 못 받으니까 무신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바깥으로는 이 오랑캐의 침입이 잦습니다. 오랑캐 침입.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국난이 무슨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게 누굽니까?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의 고통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 에이 이놈의 세상 여기 좀 어디 좀 딴 데 가고 싶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이상적 공간, 이상향을 추구하려는 거죠. 그죠? 이상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청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이 작품은 총 8년으로 되어 있는데 3, 4, 5, 6, 7,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구성이 대칭 구조를 이룬다고 하면 1, 5, 2, 6, 3, 7, 4, 8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 자, 요거 하나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작자층이 미상이기 때문에 작자가 미상이다 보니까 작가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정리 다 했죠? 필기 잘하세요. 필기하면서 막 내용 접보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왜 와? 이제 아유 뭐 짝대기를 하나 사든가 해야지 그게. 사르리 사르렸다 청산이 사르렸다. 자, 일단 뭐가 보입니까? 사르리 사르렸다 청산에 사르렸다. AAB의 구조 보이죠? AAB의 구조. 자, AAB니까 당연히 뭐와 연관된다? 운율 형성과 연관됩니다. 자, 얘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디야? 청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산은 이상향이 되겠죠. 이상적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아까 적어드린 대로 청산은 현실 도피와도 관련되는 부분, 현실 도피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근데 청산에서 얘가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멀위 다래. 이 멀위 다래란 게 머루랑 달래. 한마디로 말하면 산열매입니다. 산열매인데 이런 거나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이 산열매와 관련해서 화자는 청산에서 어떤 삶을 산다? 아주 소박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소박한 삶을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 그래서 이런 소박한 삶과 관련해서 또 역시 잘 나오죠. 이번에 그 상충곡 들어가는 친구들은 꼭 이 한자성어 알아두십시오. 안분지조, 또 안빈낙도, 또 뭐 자주 했습니다. 안빈낙도 또 뭐 있습니까? 간사표음,
단사표음 또 단표누함 표누함 그 다음에 박주산책 이렇게 이 5개는 세트로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단사표, 단표누함, 박주산책. 예전에 그 시조 한 친구들은 이거 뭐 다 많이 들어는 봤을 겁니다. 머릿속에 없어서 그렇지. 그지? 자, 이런 머루랑 달에 먹으면서 청산에 살을 잃었다, 살고 싶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얄리얄리얄라정 얄라리얄라 돼 있는데, 자, 이응음이라든지 또는 리을음, 뭐 리을음이나 이응음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응이나 리을음, 이제 이런 것들은 일단 얘가 뭡니까? 얘는 일단 후렴구야. 근데 이 후렴구에 보니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음문이 어떤 거죠? 이응이나 리을음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음문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 유음이라고,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울림소리. 유음이나 비음을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이 후렴구 자체는 굉장히 어떤 느낌을 주냐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밝고 경쾌함.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화자의 처지는 현재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화자의 처지는 현재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밝고 경쾌하다라는 부분은 어떤 플러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무슨 관계가 역시 만들어진다? 대조관계가 만들어진다. 대조관계. 대조기는 뭐랬죠? 강조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화자의 처지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이런 삶에 대한 어떤 소망입니다. 네, 내 삶이 참 지랄 맞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좀 좋은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소망 차원에서 이런 밝고 경쾌한 후렴구가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울으라 울으라 새여 했습니다. 자, 새가 나왔는데 새가 지금 뭐하고 있다? 울고 있댔습니다. 누가 울고 싶으니까? 내가 울고 싶으니까. 따라서 새는 또 뭐가 된다?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 자, 감정이입 문학에서 참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참 많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요 용어 알아두셔야 되겠죠.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울으라 울으라 새여 자고 일어나 울으라 새여. 자, 널라와라고 했는데 이 라와라는 것은 뭐뭐 보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보다. 널라와 뭐뭐 보다. 그러니까 너보다 이런 말이에요. 너보다. 너보다 시름이 한이라는 것은 많다의 개념입니다. 많다.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노라. 자, 이 연에서는 일단 핵심은 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노라. 자, 그 다음에 3년 보겠습니다. 자, 3년에 보니까 지금 새를 화자의 감정이입 대상으로 본다면 지금 화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청산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새가 가던 새라고 했는데 이 가던 새가 어디를 본다고 했냐면 물 아래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물 아래를 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일단은 이 가던 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표면에 나와주고 있는 것처럼 날아가는 새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걸 만약에 화자를 유랑민으로 본다면 가던 새란 것은 갈던 밭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갈던 밭의 의미로도 가던 새, 갈던 밭 이런 식으로 갈던 밭으로 볼 수 있고, 자, 새를 아까 계속 동일하게 새가 지금 화자의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새가 가다가 어디를 보냐면 물 아래를 본다단 말이야. 이 물 아래 어디냐면 속새입니다. 속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고전에서 속새란 말이 나오면 좀 더 부정의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여기는 속새를 어떤 부정의 의미라고 보지 말고 자신이 살아갔던 삶의 터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삶의 터전.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돼. 그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된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그 공간에 대해서 약간 뭐가 남죠? 미련이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다가 잠깐씩 뒤를 돌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가 날아가고 있는데 자꾸 지가 있던 곳을 쳐다보는 이유는, 자, 본다의 개념은 뭐냐면 미련이라든지 또는 뭐 아쉬움의 정서가
있다는 거죠. 미련과 아쉬움의 정서가. 그러니까 얘는 신나가지고 막 정산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잉 묻은 장글 나오는데, 자, 잉 묻은 장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잉 묻은 장글은 뭐 이끼 묻은 쟁기 이렇게 보세요. 이끼 묻은 쟁기라는 말인데, 역시나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을 한다면 얘는 뭐 유랑민의 화자를 이제 유랑민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끼 묻은 쟁기. 그러니까 유랑민이 뭡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 쟁기를 일을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끼가 묻어있는 그런 상황. 근데 만약에 이걸 만약에 녹슨 병기 무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군사의 개념으로는. 그리고 녹슨 뭐 은장도의 개념으로도 봅니다. 녹슨 은장도 이건 뭐 실현당한 여인의 입장, 뭐 이런 식으로 그 화자를 다양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 어느 부분? 잉묻은 장글이라는 저 부분들 가지고. 은장도가 뭔지 아시죠? 그죠? 자주 얘기했습니다. 자결용 칼이라고 했죠.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 가지 어디로 오냐면 청산으로 갑니다. 청산으로. 자, 120, 저리공, 뭐 기억기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럭저럭 이런 뜻이야. 이럭저럭 해서 나지란 디네와 선전, 나지란, 이 청산에서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 때, 낮은 어떻게 지낸 거야? 낮은 어떻게 버틴 거야? 그런데 오리가리, 자, 오리가 뭐냐? 꽥꽥 그 오리가 아니야. 올 사람 이 말이야. 오리라는 것은 올 사람, 가리는 뭐겠습니까? 갈 사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을한. 자, 밤을한, 밤이라, 밤이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야. 그렇다면 밤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결국 어떤 거냐? 화자한테는 절대 고독의 시간. 너무나도 고독하더라고요. 낮에는 어쩌지 지내왔어. 그런데 밤이 되니까 너무나도 외롭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뭐와도 연관된다? 이게 일종의 그 청산의 한계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이상적 공간인 줄 알고 청산으로 왔는데 이 청산이라는 곳은 너무나도 외로운 거야. 아무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지. 그지? 자, 됐죠? 자, 이 부분도 지금 오연 부분입니다. 어디다 던지던 돌고, 자,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어디다가 던져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방향이 없습니다. 무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무방향성.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목적이 없네. 무목적성입니다. 을 가지고 있는 게 돌이라는 거지. 돌. 그렇다면 역시 방향과 목적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이거는 떠돌이, 즉 유랑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런 유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돌이니까 이 돌이라는 것은 결국 뭐 화자가 가지고 있는 비애 또는 뭐 한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돌이라는 것이. 자,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외다는 미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도 괴다시 나왔죠. 사랑할 사람도 없이 돌에 맞아서 울고 있답니다. 화자의 어떤 한의 어떤 응집성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돌로 보시면 되겠다. 예. 자, 유견입니다. 아까 유견은 몇 년과 대칭이었죠? 1년하고 대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의 내용하고 그대로 연관시키면 됩니다. 그죠? 이번에는 청산하고 같은 말이 뭐다? 발 아래가 바다에 이런 뜻입니다. 바다에. 이번에는 바다에 살겠다는 거예요. 바다가 청산하고 서로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무작의 구조개는 일종의 해산물 정도로 보세요. 그냥 해산물 정도로 보시고, 그러면 1년에서 나왔던 나무작이 구조개 1년에서 나왔던 머루다리 있죠. 머루다리하고 얘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소박한 어떤 삶,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단어다. 나무작이 부족이랑 먹으면서 바다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 청산이 이상적 공간인 줄 알고 갔다가 청산에 또 문제가 있어서 얘가 다시 어디로 왔냐면 바다로 왔습니다. 바다로 왔지만은 역시나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7년으로 갑니다. 7년. 자, 가다가 들어라 뭘 애정지라는 것은 부엌을 말합니다. 부엌에 가다가 듣는데 뭐 사슴이가 사슴이야.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 7년은 통째로. 얘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이런 씨름을 해소하고 싶은 거야. 씨름 해소가 목적인데 청산 가서 실패, 바다 가서 실패한 거야. 7년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사슴이 실제로 해금을 연주한다는 것. 사슴이 실제로 해금이 연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 기적을 소망하는 겁니다. 즉 기적이 일어나서 나의 이 시름이 해소되게 가른다는 거. 요거 하나. 그 다음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뭐한다? 해금을 연주한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음악을 통한 실험 해소랍니다. 음악을 통한 실험 해소. 자, 음악을 들으면서 이 스트레스를 한번 좀 날리려고 하는 거야. 그죠? 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요것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택하는 것은 뭐냐? 술입니다. 술. 자, 가다가 배부른 장독만의 항아리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죠. 항아리가. 그래서 이 장독에다가 설진 강수. 이거는 그냥 뭐 한마디로 독한 술 정도는 못해요. 그냥 독한 술을 빚어라. 독한 술을 빚어라. 조롱곳 누룩이 매화 잡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롱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롱박을 말해요. 조롱박 누룩이는 누룩이거든. 이 누룩이 이 술을 발효시킬 때 이 누룩을 발효시켜 가지고 이제 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룩이 이제 조롱박 모양처럼 생겨나 봅니다. 그래서 조롱박 누룩이 한마디로 그냥 이것도 그냥 하나 그냥 술이라고 봐도 상관없어. 이거 술이라고 봐도 요거 뭐 발효시켜서 술을 만드니까. 얘네들이 매화 잡사완이라고 했는데 이 매화 잡사완이라는 것은 향기를 향기가 뭐 퍼지다 또는 어떤 유혹하다 뭐 약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대안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지금 술하고 그리고 화자의 관계를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이 술이 향기를 퍼뜨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서리법이죠. 내가 안 마실 수 있겠는가 이거야. 술이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야. 그러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술이 화자를 뭐 하는 걸로? 유혹하는 걸로 나오죠. 근데 실제로 뭡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마시고 싶은 거야. 화자가 술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이런 여기서 나타난 표현 방식을 찾는 문제, 상충곡 부분이랑 연관해서 잘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객전도식 표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상충곡을 배울 거거든요. 상충곡을 배울 때 분명히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와. 부기도 날거리고 공명도 날거린다. 이런 구절이 나올 겁니다. 부기 공명이 날이 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는 부기 공명이 거리는 거야. 거기에 나타난 표현이 주객전도식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술이 나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화자가 술을 원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객전도식 표현. 그렇다면 이 술이라는 것을 뭘로 보면 됩니까? 역시 술의 기능은 뭐다? 화자가 있는 시름 해소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시름 해소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죠. 당연히 일시적인 그런 시름 해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현실의 좀 비애 고달픔에 빠져 있는 그런 화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다 하신 분들은 그 밑에 자, 요거 하나 적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삶의 고뇌와 비애,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을음과 이음음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울림소리. 이건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두셔야 돼. 울림소리의 반복. 자, 청삼별곡 밑에다가 요거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복과 상징을 통한 화자의 정서 표출해주고 있다. 뭐 반복 같은 경우는 후렴구가 반복된다고 해도 되겠고, 뭐 상징 같은 경우는 뭐 청산 바다, 뭐 있었죠, 뭐 돌 이런 것들이 다 상징과 관련되는 부분이겠지. 구조적 대칭 아까 앞에 그 대칭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산별곡의 특징입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여러 번 봐놓으십시오.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